지난 주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출입문 방향에서 불이 시작돼 가족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부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대형 땅꺼짐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에 또다시 대량 누수가 발생해 침수됐습니다.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해법 찾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출입문 방향에서 불이 시작돼 가족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불은 지난 13일 낮 12시 20분쯤 북구 만덕동의 15층 아파트 2층에서 시작돼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여성과 5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다른 가족 1명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과 국과수 등은 합동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지점을 내부 작은 방으로 확인했으며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부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상구 괴법동 사상하단선 공사장에 대량 빗물이 유입되면서 긴급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침수 지점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3, 4번 출구 환승통로 구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상구 괴법동 호텔 주차장과 학장동 사상교차로 인근 도로도 물에 잠기며 배수 작업과 안전조치가 진행됐습니다. 동구 자성대 아파트와 부산 진구 초읍동 주택가 등에서는 옹벽 붕괴와 침수 우려로 총 38세대 6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상구에는 192.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사하구 177.5mm, 부산 진구 171mm, 북구 169.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찜통더위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마저 위협받는 더위 속에서도 쉴 수 없는 이들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포기 된 권리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택배기사가 배달 물품을 들고 계단을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거리를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닙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체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기온은 35도를 넘었지만 이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덥죠?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갔을 때도 30분만 넘으면 쉬었는데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요. 물품을 트럭에 실을 때는 대형 선풍기가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루 평균 300개가 넘는 물건을 정해진 시간 안에 분류해서 싣고 배달해야 해서 쉴 틈이 없습니다. 선풍기 갖다는 뭐 택도 없죠. 바람이 뜨거운 바람 나와서 너무 더워요. 점심은 거의 굶고 있어요. 분류 작업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쉬러 갈 수가 없어요. 택배 노조는 이달 들어 현장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폭염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이라면 20분은 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가 쉽게 들릴 수 있는 상점 등을 활용해 폭염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하고 제휴를 해서 그 한 공간을 이용해서 이동 노동자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좀 쉬게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업주한테 특혜를 좀 줘야죠.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 어떤 직종은 법으로 보호받고 어떤 직종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체벌이 일상적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사회 흐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또 지나치다 보니 이제는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도 현실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교실이 이상적일 텐데 해법은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수업 도중 건넨 쪽지에는 심한 욕설이 적혀 있었고 쪽지를 건네받은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감문도 받고 있었는데 간신내나 이라고 적어 온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계속 그런 욕을 들으면서 제가 있어야 된다는 상황도 수치스러웠어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여성 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는데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맞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키는 것조차 고단한 일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편 든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 편 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옛날 같으면 뭐 교사 나름대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큰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니까. 교사의 요청에 따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4,200여 건이나 열렸습니다. 4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학생들의 교권 침해 유형 중에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가장 많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뒤를 학부모들의 경우엔 반복적인 민원과 부당간섭, 보호자 폭언 등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언과 체벌, 성추행, 사생활 침해 등입니다. 과거보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존중받은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게 마련입니다.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을 시키고 나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조례를 통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규칙부터 학급 규정까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정하고 함께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규정 준수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30분쯤 금정구 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내와 말다툼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약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6분쯤 서금지구대를 직접 찾아와 자수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아내를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주말 6살 아동이 다대포 해변공원 인근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지연과 분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역입니다. 아파트 400여 세대를 짓기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이곳은 3년이 지난 현재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조합 설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계약금과 잔압금을 이미 납부한 조합원들 일부는 탈퇴와 환불을 요구했고 이미 사업비를 사용해온 사업 시행자는 법정 다툼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곳곳에서 이 같은 상황이 늘다 보니 정부가 최근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모두 618곳, 이 중 전체 사업장 중 30.2%에 해당하는 187곳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사례 중에는 조합장이 신탁 계좌가 아닌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횡령하거나 시공사가 공사비를 크게 올려 마찰이 생긴 경우, 또 부적격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 등 부실 운영이 많았습니다. 부실 운영과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탈퇴 환불 요구로 이어져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시세보다 아파트를 싸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러한 제도를 존폐할지에 대한 논의도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 과장 광고와 분담금 사용 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 부조리,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와 운영 전반의 부당행위 일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 요구와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해운 기업인 HMM의 부산 본사 이전이 현실화되면 국내에 약 11조 원의 생산 유발과 2만 1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HMM 본사 유치 경제 효과 및 유치 전략 보고서를 보면 HMM이 향후 5년간 해마다 영업이익의 20%를 재투자했을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1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 지역에는 생산 유발 7조 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원, 고용 유발 16,000여 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50층 규모의 HMM 본사 사옥 신축만으로도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4,500여 명의 고용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K저축은행 은맨 프로 배구단과 부산시가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연고지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OK저축은행 은맨 배구단의 연고지를 부산으로 하고 양 기관이 지역 스포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맨 배구단은 2025-2026 시즌부터 강서체육공원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부산시는 체육관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등 배구단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지난 5일부터 관내 파크골프장 5곳의 유료화로 발생한 민원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용객들은 연회원 통합 운영, 여름철 탄력적 운영, 65세 이상 요금 감면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시는 오는 21일부터 연회원 가입 시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운영 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합니다. 또 현재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50% 요금 감면 혜택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양산시가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개인 사업자, 법인, 공기업 등입니다. 구매 가능 대수는 한 대로 2대 이상 구매를 원할 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 판매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